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최대 이슈인 상법 개정, 그것도 세 번째 이루어진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법인 율촌의 관련 전문가이신 문성 변호사님 모셔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법이 한 번 바뀔 때 왕창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상법은 1차, 2차. 그래서 작년에 이제 2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다시 또 바뀌었죠, 보면은. 네. 예, 세 번째 바뀌었는데 네. 이 세 번째 상법 개정의 이제 배경 또는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관련한 이제 개정인데요. 일단 이 상법의 개정의 배경은 먼저 자기주식을 관련해서 인적 분할 시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력 강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직 재편 시 백기사로 자기주식을 활용한다는 문제, 또 상호주 보유 등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지배권 강화 이슈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개정에 이르게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자기주식의 성격을 명시해서 자기주식은 권리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격을 명시했고, 또 자기주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라. 소각 의무를 둔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보유나 처분을 하려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꼭 주머니 돈, 삼짓돈처럼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이제 자기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관심은 누가 뭐래도 이제 의무 소각과 관련된 사항들일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인정해 달라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기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이 자기 주식은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지만 기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얼마나 더 줬나요? 네, 그래서 6개월 더 줬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럼 1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 직접 취득 자기 주식은 법 시행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즉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취득 자기 주식 중에도 간접 취득이 있습니다. 자사주 신탁이 많이 이용됐는데 그렇죠. 자사주 신탁을 통한 간접 취득 자기 주식은 회사가 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들을 잘 계산해서 또 대응을 해야겠군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법은 이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인데요. 법 시행 이후부터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1년 6개월 하지만 자고한 자기 주식은 다 소각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섰는데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상법 개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 사항들하고 뭔가 좀 약간 헷갈리는 거 아닌가? 뭐 유사한 조항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더 유의해야 될 점인지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장회사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도 자기주식 매매에 관련된 특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법이 개정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 방안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이렇게 나눠서 적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네, 그 배경에는 사실 자본시장법 조항 때문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에 따르면 이 장은 주권 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편이 회사편이고 이번 이제 상법 개정이 이 회사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3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라고 해서 165조의 3 제3항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165조의 3 제4항은 주권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이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요건과 방법 등 기준에 따르면 얼마든지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해죠, 이게. 예, 이게 네. 왜 오해냐면 사실 자본시장법은 원래는 상법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즉 자본시장의 어떤 공정한 거래 질서 때문에 매매에 관해서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둔 그런 취지가 있고,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상법과 달리, 그러니까 상법과 충돌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이 더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165조의 3, 제3항처럼 상법에도 불구하고 네.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상법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일반법인 상법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이 좀 더 강화돼서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법을 기본에 놓고 별도의 네.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본시장법 적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둘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고, 네.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네.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지만 네. 이 자본시장법도 취지가 상법의 어떤 기본 원칙을 전제로 조금 더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법사의 어떤 근본 취지를 좀 염두에 두고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주총 시즌이 또 되고 여러 또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바빠질 것 같은데,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자기 주식 소각,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사실 안 해본 기업들도 꽤 많단 말이죠, 보면은. 네. 그 소각 절차. 이거 찾아보면은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소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사례가 있으면 한번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각이랑 자기주식 처분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법률 용어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처분이다 그러면 뭐 네. 소각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매각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법은 처분과 소각이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엄격히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법 제342조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서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네네. 소각에 대해서는 제343조에서 별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즉 처분이라는 것과 소각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회사들은 이 주식을 소각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본금 감자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감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 논의할 때 감자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소각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예외를 둡니다. 즉 상법 제343조 제1항 개정안에 따르면 네. 단서를 바꿔줬어요. 원래는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그냥 소각할 수가 있고, 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가 아닌 즉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은 감자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네.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이라 하더라도 네네. 감자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소각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래는 감자라는 절차,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뭐 목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소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자기 주식 보유를 이제 처분을 하는 소각을 하든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이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라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면은? 네, 지금 주주총회 시즌에 가장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인데요. 네네. 예,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사들이 다 서명 날인하고, 이사들이 난리나고. 네, 그리고 그 계획서를 주주총회 부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그 네.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법에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목차 정도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법률상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 몇 개월째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에서 네. 상법의 개정이 주주총회 이전에 되느냐 이후에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실무적으로는 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지 네네. 네,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사결정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오, 한번 네,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장표를 보시면 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 3월 정기주총 내년 3월. 이전, 예, 1년간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고 보고 예. 내년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예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분을 해야 된다. 네. 그럼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년 3월 정기주총에 올려도 된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내년 정기주주총회에 맞춰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 승인을 올리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1년 이내에 우리는 뭐 스톡 옵션도 이미 부여해놨고 RSU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임시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임시주총까지 또 가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임시주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프로세스가 비교적 간명하고 네네. 네, 그리고 크게 비용이 안 드는 회사다. 그러면 일단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네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주주총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3월 정기주총 때 해결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이 주주총회 날짜가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인지 시행일 이전인지. 네, 한번 이후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저 이제 뭐 주주총회일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다. 네. 그러면 개정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개정 상법에는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를 주주총회에서 부의해서 뭐 승인받아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상법에 따라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하면 되고요. 네네. 그 중에 또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관도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야, 예, 이게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다 그러면 네. 정관도 개정하고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도 안건도 만들어서 주주총회에 올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가 이제 2월 25일인가 예, 2월 25일에 통과돼서 예. 뭐 정부 이송하고 뭐 이제 뭐 법제처 심사하고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하고 하면 2, 3주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될지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대부분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 모여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안하다. 주주총회일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이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회사들은 한 단계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뭐냐면 원래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및 정관의 주주총회 안건으로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상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이제 법상 근거가 있으니까 주주총회 승인 안건을 올리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그러면 법상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법 및 상법 및 정관의 정관. 예, 주주총회 안건으로 되어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정관에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받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네. 정관에 넣는 그런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서 네. 그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고 통과되는 걸 전제로 네.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올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 며칠이냐, 이 날짜 한 1, 2주 네. 상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군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래서 뭐 고생해서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 이거를 이제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이제 승인 이제 받으려고 이제 올리는 건데 어떤 점을 제일 고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 승인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용인지. 상법 개정안 제341조의 4에 따르면 이제 2항에서 자기주식은
다 소각해야 되지만 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첫 번째,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을 처분하는 경우. 이건 이제 신주 발행과 이제 비슷하게 그렇죠. 예, 주주 우선 배정을 하겠다 그런 네네. 취지고요. 다만 자기 주식을 그 주주들에게 그 균등한 조건을 처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거를 다 매수를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상법 제341조의 4 제2항 제1호는 신주 발행에 그냥 준해서 좀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고, 네. 2호, 3호, 4호, 5호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네. 2호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네.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등입니다. 등. 예,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옵션, 네. 스톡옵션 같은 그런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데, 등이 이제 들어간 이유는 주식 매수 선택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RSU, 또 예, 방법들이 RSU 있으니까. 같은 네. 거, PSU 이런 것도 이제 해주려고 그렇게 네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 사주 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 말고 근로복지기금이라고 기금이 있습니다. 또 사내 있죠. 근로복지기금. 예,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사주 제도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매도하는 목적은 여기 3호에서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예, 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4호는 뭐 상법 제360조의 2 제2항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법령에서 별도로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해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호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린 건데, 네네.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입니다. 즉 이거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자기주식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걸 하려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만 작성하면 안 되고 네네. 정관 개정을 먼저 해야 정관 되는 거예요. 개정까지 먼저 네. 하고. 근데 이 정관의 이제 그 취지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그 조항과 아주 유사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한 취지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일단 그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우리 사주 제도 실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제5호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또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경영상 목적을 넓게 인정하는 보느냐. 입장에서는 뭐 경영과 방어 목적이 아니면 다 경영상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이거를 이제 좁게 신규설 도입, 재무구조 개선 이런 이제 특별한 그런 경영상 목적만 말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 경영상 목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DR을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아.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DR 발행하는 목적을 한 번 더 보아야 되는 거죠. 아, DR 발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자금 조달이냐, 신기술의 도입이냐, 뭐, 예. 재무구조 개선이냐, 뭐 해외 사업 확장이냐,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할 될 가능성도 좀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상법 3차 개정은 그냥 자사주 소각 이거 한 줄로 이제 보통 정리를 해서 네. 다들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매우 복잡하군요,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 시즌에 음,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혼란이 네.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 방송을 많은 보시는 분들 정도면 여러 가지로 이미 고민이 많으실 분들인데 뭐 사실 간단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연구소 오늘 나와주신 문성 변호사님과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일과 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변수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혼란은 올해가 지나면 좀 가라앉을까요? 네, 일단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회사마다 다 제각각으로 올리고 있는데, 네. 여기 대해서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먼저 주주들의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만 봐서는 모르겠다. 예, 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닌 것 같고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 의결권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설령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시점에 이사회 결의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또 주주들이 이거는
상법에서 개정한 상법에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뭐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법원 결정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는 첫 해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양식 정비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판례 이런 게 쌓이면 내년 이제 정기주총 때는 또는 이제 올 하반기에 혹시 임시주총으로 자기주식 처분 보유 처분 계획서를 주주총회 안건을 올리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2025년, 26년 그리고 27년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이 이제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 경영 그리고 자기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도 기업들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문의 사항들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부인 율촌 또는 운송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오늘은 상법 제3차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